자, 그러면은 애들 오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몇 회까지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8회까지 정리됐고요. 그래서 9회부터 12회까지가 숙제였었고 9회부터 12회까지 질문만 쫙 받아봅시다. 얼떨결에 1대1 수업이 됐네. 자, 9회부터 한번 가볼게요. 9회. 자, 9회가 67페이지네. 자, 67페이지에서 질문 있어요? 네, 완전. 그냥 앉아. 자, 자, 빨리 67페이지. 자, 67페이지 펴보세요. 공부대 아가씨들. 학교 마크만 보면 공부대 같아. 9회에는 질문이 없어요? 저기는 누구냐? 지은이는 9회 펴봐. 음, 아, 이거 죽겠네. 자, 그 다음에 10, 10회 1번. 오케이, 10회 1번 좀 잠깐 볼게요. 자, 이건 생명 가능지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생명 가능지대에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 풀기 전에 생명 가능지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1A. 자, 1A는 현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지구라는 게 존재하고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는 1AU가 태양에서의 생명 가능지대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 이거 꼭 요 단어 좀 기억해요. 중심별. 중심별이, 자, 이제 문제에서 주계열성이냐고 쓴다. 주계열성이라고 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주계열성이면 편해요. 주계열성이면은 크기가 큰 게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다 크죠, 무조건. 다만 뭐만 짧다? 수명만 짧다.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면은 중심별이 뭐 온도가 높으면은 생명 가능 지대는 더 멀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런데 중심별이 10회, 10회 1번, 10회 1번이요. 근데 문제는 중심별이 주결성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딴 걸 보면 안 되고 무조건 광도만 보셔야 돼요. 주결성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광도만 따라가시면 돼요. 광도가 크다,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고 폭이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주결성인지 중심별이 주결성이 아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요. 1번. 그림은 주계열성 A주의를 공전하는 행성, 기억과 DNA 궤도와 생명 가능 지대를 수성의 공동 궤도와 비교하여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성은 생명 가능 지대 안쪽에 있죠. 더워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별은 그 주위에 있는 행성은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생명 가능 지대가 기억에 속하거든요. 얘는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보다 훨씬 더 가깝다. 중심별에 대해서. 그렇다는 소리는 중심별이 거기가 주계열성 A라고 써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도 작고 질량도 태양보다도 작고 크기도 태양보다도 작고 다 작아요. 다만 뭐만 길다? 수명만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억. 기억에 생명 가능지대니까는 물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니은. 행성 표면 온도는 니은하고 수성하고인데 니은은 생명 가능지대 바뀌죠, 지금. 그러니까 추워요. 근데 수성은 잘 알고 있겠지만 태양보다도 훨씬 안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뜨거워요.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는 니은이 수성보다 어떻다? 낮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의 수명은 A보다 태양이 질량이 더 크고 생명과지 더 멀고 광도가 큰 거니까는 A보다 태양이 어떻다? 더 짧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겠네요. 그러면은 기억 맞고 행동의 표면 온도는 니은보다 수성이 높다니까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같은 주결성이니까는 큰 게 작은 겁니다. 수명은 거꾸로 가야 돼요. 무조건 많이 더. 아유, 오, 상, 수명.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회 71페이지 1번 질문 들어왔고요. 또 10회 18번이요. 자, 10회 18번 봅시다.
자, 10회 18번 74페이지네요. 자, 74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가는 식현상. 자, 가는 식현상이에요. 식현상은 어떻게 돼야 되죠? 관찰자, 행성, 중심별 순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미세 중력 렌즈. 자, 가에서는 누구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냐?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나에서는요, 조심하세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0회에서 18번에서 관찰하는 게 처음에 공통질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것은 식현상이에요. 식현상. 요 두 개는 누구의 밝기 변화를 본다?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봐요. 그런데 미세분명 렌즈는 얘는 유일하게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끔 헷갈려요. 근데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누구를 더 많이 가리지? 중심별을 더 많이 가릴 거니까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더 커지고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클수록 우리는 관찰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면은 기억. 가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 맞습니다. 네, 맞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 나에서 A. 옆에 보면은 픽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면은 픽이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만 나타나야 돼요. 요건 왜 그러냐? 여기 있을 때가 관찰자, 중심별, 배경별이 있어서 배경별의 빛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심별이 옆으로 빠지면서, 아니 왼쪽으로 빠질 줄 알까? 왼쪽으로 빠지면서 주위에 행성이 있어서 이 행성이, 자, 중심별, 행성, 궤도, 행성. 그런데 배경별이 이렇게 위치하면은 관찰자가 여기 위치했을 때, 즉 중심별이 왼쪽으로 좀 더 빠졌을 때, 그럼 배경별에 의해서 밝기 변화가 한 번 더 생기거든요. 중심별 것도 생기지만. 그래서 옆에서 살짝 픽이 올라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칭, 어디하고 어디를 대칭을 말하는 거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즉 중심을 기점으로 좌우에 비대칭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요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옆에 중심들 옆에 행성이 있구나. 누구의 밝기 변화가 생겨서 배경별의 밝기 변화가 생겨서 자꾸 배경별을 강조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못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시험 보니까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세분명 렌즈는 누구의 밝기 변화다? 배경별의 밝기 변화다. 그래서 니은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 맞아요. 자, 그러면 디귿. 가와 나에서는 행성의, 자,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맞아요. 하지만 나에서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예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하다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들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조심하세요. 지구과학은요, 아니 모든 수능 과목이 이제는 내용이 많이 쉬워졌어요. 내용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지구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인드만 조금만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지구과학은 이제부터는 비문학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문제에서 말 꼬다리 하나만 바뀌어도 답이 바뀌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을 조금만 더 글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뭘 지식이 부족해서 틀린다가 아니라 그 글을 끝까지 해석한다라는 방식으로만 가져도 이 마인드 하나만 살짝 바꾸는 건데 이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마인드만 살짝 바꿔보시면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죠? 왜 힘들까요? 그냥 힘듭니다. 한번 마인드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게 다왜 힘들어? 이유는 간단하다. 해야 하는데 안 해. 뭔가를 해야 하는 걸 본인이 알아. 그런데 해야 해. 근데 하기는 싫어. 해야 돼. 하기 싫으니까 짜증나.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하기 싫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돌거든요. 그래서 살짝 마인드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 배고플 때 너무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할수 있을 때 배고플 때도 나는 그게 다
잘 안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아 내가 건강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괜찮다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면 기분이 안 이건 어쩔 수 없는 됐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만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럼 10회에서는 또 질문 또. 음, 절대 연령? 아,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고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 있을게. 자, 간단해. 너랑 나랑 있으면 누가 더 나이가 많다. 그치?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겠지? 그런데 몇 살 차이나 나보니까, 이렇게 할테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 얘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보여? 그렇지. 이게 상대 연령이야. 이게 상대 연령이야. 그냥, 최소한 얘는 얘보다 나이가 많다. 혹은 얘는 얘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게 상대 연령이야. 절대 연령은 뭐냐면, 흔히들 우리 왜 텔레비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른들끼리 싸우면 이러죠. 야,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까! 그러죠, 이제. 민증 까! 그러죠. 민증 까서 진짜 네 나이가 얼마고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그걸 절대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연령은 여러분들 때 나오면 반감기 얘기 나오죠. 반감기 갖고 계산하는 건데 반감기는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 화성암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암 예를 들어서 화성암 A가 있고 화성암 B가 있으면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뭐 기억식이, 니은식이 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A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B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얘네는 상대예요. 하지만 얘는 2억 년 전, 얘는 뭐 1억 년 전 이러면 얘는 절대 연령. 이게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차이예요. 괜찮을까? 그럼 상대 연령은 뭐가 뭐보다 나이가 많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절대 연령은 얘 몇 억 년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으로 몇 억 년 전. 현재가 기준이야. 항상. 이 순간이 기준이야. 됐을까요? 또 어떻게 몇 번? 괜찮아. 11회? 자,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 전걸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전거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뭐 갑자기 11회 가다가 뜬금없이 뭐 어떻게 하면 나처럼 잘생길 수 있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가끔 니네 이제 잠 깨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도 내가 다 부끄럽긴 해. 미안해. 자, 11회 가보자. 자, 11회 몇 번? 11회 2번. 자, 여러분들 11회 2번. 자, 그림은 어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팔이다 라고 설명해 준 걸로 보니까는 얘는 나선은하인 것 같아요. 자, 나선은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나선은하는 중심은 뭐에 가깝죠? 타원에 가깝죠. 그럼 타원이니까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은하는 별의 집합이니까. 자, 그럼 나이가 많은 별들로 되어 있다. 나선 팔은 모양이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는 약간 불규칙 은하에 가깝다. 불규칙 은하에 가까우면은 나이가 어리다. 자, 그러면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이 많다. 나선 8에는 나이가 어린 별들로 되어 있으니까는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지 말 거. 뭐, 나선 은하가 발달하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니 타원 은하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이러니한데도 뭐 나선 은하는 원래 챙겨 먹길 그렇게 챙겨 먹은 거고 타원 은하는 원래 챙겨 먹길 타원 은하로 챙겨 먹은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나선 누나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뭐 타원 누나가 되니 그럼 땡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기억. 막대 나선 누나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기억,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혹시 중심부에 막대가 보입니까? 이거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문제를 기억을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들이 뭐냐면, 문제를 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보던 게 아닌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들이. 이런 스타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마인드만 살짝 바꿔주세요.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한다. 문제 먼저 본다라는 생각만 가져주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공부를 해도요,
사실 4등급보다 더 좋은 등급, 3등급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모른다잖아. 문제 주어져 있는데. 기억 그림 보세요. 거기 나소는 한데 거기 막대가 보입니까? 저는 막대가 안 보여요. 막대 나선에서는 중심부가 막대처럼 막대기가 하나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막대 나선은 중심 이렇게 막대가 하나 진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크루가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중심에 막대가 보여요. 근데 막대 안 보이거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할 거죠. 이게 신약이라도 보이지 않을까요? 뭐 마음 착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절대 수능에서 그럴 일 없어요. 딱 봐서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절대로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줄 일이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관계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요. 여학생들, 어떤 남학생이 싫어. 근데 한 몇 년, 한 4년, 5년 얼굴 보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학생이 나쁘지 않아죠. 그러다가 한 4, 5년 더 보잖아요. 저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 정이 든 거거든요. 인간관계는 그래요. 하지만 여긴 안 그렇습니다. 자, 니은. 전 기억 틀려요. B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성간 물질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다만 성간 물질이 많냐 적냐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성간 물질은 뭐랑 관련이 있냐? 성간 물질은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성간 물질이 많다라는 표현은 그 뭔가 별의 탄생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 왜? 선생님 밥 먹겠지, 나도. 네. 찐kom 한 번에 확 깨졌네. 괜찮으니까.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점심, 고기 먹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고기 먹었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보쌈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니은 B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땡. 자, 붉은색 비율은 즉 나이가 많은 별들은 어디에서 많다? 모양이 규칙적인 A에서 많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 아니, 3번 디귿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싸우셨겠죠.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야. 말도 안 되는 애들 뽑기 자꾸 사죠. 그래도 먹을 거 참 잘 주신다, 여기. 이거 다 찜? 이따 가져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1에 또, 아니, 11에 아니어도 괜찮아요. 7번이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이 조금 어려워요. 7번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7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려면은 약간의 사전 지식이 좀 있어요. 뭐냐면, HR도를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그려지는 거를 난 머릿속에 박아 놓겠다. 그래서 나는 수능날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아니다. 나는 수능날까지 거 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외우셔도 돼요. 이 정도면 숙박이죠. 외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딴 건 없고요. HR도를 그리면은요,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X축이 보통 우리 색지수를 나타내고요. Y축이 광도 혹은 절대등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기다 선 하나만 쫙 그어주세요. 이게 누구 라인이냐면 주계열성 라인. 주계열성 라인이면요, 우리 뭐만 하면 A형, 그 다음에 G형. 두 개는 좀 써주세요. A형하고 G형인데요. A형하고 G형은 A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몇 켈빈? 만 켈빈. 무슨 색? 흰색. G형은 몇 켈빈이냐면 6000 켈빈이에요. 왜 G형이 중요하냐면 G형은 태양이 G형이어서 우리가 G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요.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A형은 쭉 따라가면 Y축이 어디서 만나냐면 0등급. 여러분들 이거는 언저리 값이니까는 뭐 어디 보니까는 0점 몇이던데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0등급 언저리죠. 그 다음에 G형은 쭉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5등급 정도죠.
뭐 플러스 뭐 다 지구 같은 경우 4.8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대충 저 정도면 돼요. 자, 요 두 개 포인트만은 좀 기억해 주세요. 등급, 절대 등급. 그래서 요 두 개 포인트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나다인데요. 간단해요. 나와 보세요. A형 0등급이래요. 여기 있네. 이게 나네. 여기에요. 그 다음에 G 보세요. 가나, 나나 다 G인데 G가 다가 플러스 5니까 여기 있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외워도 할만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요, G형인데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가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나다 중에 두 개는 주결성이고 하나는 초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놈이 초거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특이하네. 저는 샌드위치 먹으면요, 그게 하나를 잘 먹겠어요. 이게 턱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습관들이 안 좋아서. 저는 저거를 분해해서 먹거든요. 또. 그래서 저 샌드위치는 괜찮은데 햄버거는 분해해서 먹어요. 빵은 빵끼리, 패티는 패티끼리, 야채는 야채끼리. 섞어 먹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만 팹니다. 한 종류만 팹니다. 어, 우리 집사람이 되게 끔찍하게 생겼어요. 아니, 왜 그걸 어우러서 한 번에 먹어야지 왜 그거를 하나씩 먹냐? 나는 거꾸로 그걸 왜 한 번에 먹냐? 따로따로 먹으면 좋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억. 질량은 나하고 다를 비교하래요. 나하고 다. 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주결성끼리는 나가 더 크죠, 무조건. 뭐만 빼고. 수명만 빼고. 그러면은 질량은 다가 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니은 생명 간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니은에다가 바꿔주세요. 수명은 이라는 이렇게 수명은. 자, 나하고 다하고 수명은 누가 더 커야 돼요? 다가 더 길죠. 왜? 질량이 작은 애니까. 그래서 다가 나보다 길다. 맞아요. 수명은.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다하고 가죠. 다하고 가는요. 자, 보세요. 같은 주결성이에요? 아니에요. 주결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결성이 아닌 경우에 뭐만 보자 생명 가능지대는 광도만 봅니다. 무조건 광도만 봅니다. 광도는 그럼 누가 더 큰 거냐면은 절대 등급 숫자가 작은 얘가 광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다가 가보다 넓다가 아니라 다가 가보다 넓고 더 멀리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 오늘 저기 밥 매는 애들 다녔는데? 밥 매러 간 거 아니야? 응? 단체로 밥 매는 거 아니야, 오늘 또? 오늘 뭐 심었을까? 고구마는 오늘 안 심었습니까? 아, 오늘? 아유, 이거 졸업사진 그거 뭐 찍어봤자 안 봐. 볼 것 같죠? 어? 아, 수능 사진? 아니, 뭐 어차피 네 얼굴 찍으면 되지. 어차피 졸업사진 안 봐. 한번 물어볼까? 봤어요? 졸업사진 찍고 나서? 안 보지? 안 봐. 그거 언제 보는지 아세요? 이걸 제일 잘 볼 때가 언제냐면은 나중에 남친이나 여친이 생겨서 언제냐? 결혼할 때쯤 집에 이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옛날 사진이야? 그러면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때, 너 이따위로 생겼었니?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때 주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거는 재밌다? 여학생들 거는 우리 집사람 여고 있는데, 여학생들 거는 보면은, 야, 너 이거 맞아?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은, 딴 건 몰라. 양아인가? 아, 이건 인간의 재창출. 이거는 달라져. 그냥 이미지가 확 달라. 쌍꺼풀하고 뭐, 이 정도면 요즘에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양악은, 야, 그 다음에 양악하고 살짝, 야, 이거는 정말 다른 쪽이야. 사람이 아니야. 달라져. 음. 그래서 그거 재밌고요. 고등학교 때 그렇고요. 대학교 사진이 더 재밌어요. 대학교 졸업 사진은요, 여학생들 그 미용실에서 풀 메이크업하고 나타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풀 메이크업 때. 나타나면, 분명히 누구나 못 알아보고, 넌 누구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봐봐요. 정말이야. 어느 정도 화장을 하게 되냐면, 졸업 사진 때 여학생들이 결혼식 때 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거의 연예인 메이크업이야. 머리부터 해서
모르겠다. 예전에는 이데아에서 이렇게 싸게 해준다라고 이데아 미리 예약하고 가고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학생들은 그냥 똑같아요. 남학생들은 그냥 요것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큰 차이도 없고요. 아, 하나 권해준다면요. 남학생들이 정장 입고 많이 찍는데 특이한 색깔로 입지 마세요. 나중에 되게 이상해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애들은 다 정장이 없으니까 기본 정장 검은 색깔 많이 입어요, 남자애들이. 근데 저는 정장이 그때 사실은 회사 일을 좀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정장이 몇 번 있었거든? 그래서 기본 정장 말고 좀 특이한 정장을 입자.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거. 어, 나만 은갈치야. 아, 이게 좀 그렇더라. 그건 좀 별로야. 근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나는 두 사람이 내 어차피 사진을 아니까 대학교 때 사진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 나 너무 당연하지 마. 잘 안 봐. 아니면 뭐 저 나온 고등학교 졸업 저기 애들처럼 못한 거 한번 찍어보든가. 응. 요즘 보고 이제 올해는 또 무슨 사고 쳤을 새끼도 있고. 응. 궁금하긴 하다. 자, 됐죠? 7번은 이렇게 해결되니까 요 그림 하나만 요거 그림을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거 포인트 두 개 잡을 수 있죠. A 0, 그 다음에 G 플러스 5등급 절대 등급이에요. 요렇게 잡으시고 요 그림 하나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 추가하자면은 대충 초고성은 이쪽 자리 잡고요. 적대고성은 이쪽 자리 잡고요. 백대거성이 여기쯤 자리 잡거든요. 요 백대기성 자리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백대기성은 표면 온도는 높아요. 흰색에 가까우니까 A 등급에 A에서 많이 결정나거든요. 중광형이. 그런데 절대 등급이 숫자가 굉장히 커요. 즉 광도가 굉장히 작아요. 절대 등급. 그래서 얘는 광도가 제일 작고 절대 등급은 크게 나오는 얘 백대기성 얘기 나오고요. 백대기성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밀도가 제일 크다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그냥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외워주시면은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 70% 정도가 해결이 돼요. 그럼 나머지 30%만 그날 운동에 찍어주세요. 그래서 붙여만 준다면 난 외울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10, 왜? 10회에, 10회에 14번.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한번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했어요. 10회에 14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되는 사람은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보시면은 맨 위에가 우주, 숫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주, 그 다음에 대기, 지표 이렇게 그냥 나누세요. 그렇게 나누시고요. 거기는 숫자가 우주에서 들어가냐 나가느냐 이것만 따질 건데요. 태양복사가 100이 들어와요. 100이 들어오면 들어온 값하고 다시 우주로 나가는 값이 같아야 돼요. 평형이니까. 거기 보시면은 반사, 대기 반사하고 지표 반사가 25 플러스 5 해가지고 여러분 30이 자리 잡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A하고 나간 게 우주로 나간 게 A가 있고요. 플러스 뭐가 더 있어? 지금 4라고 써져 있는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우주 입장에서는 지표가 자기한테 던져주던 대기가 던져주던 신경 쓰지 마세요. 준 건 준 거고 받은 건 받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A 계산할 수 있나요? A가 그럼 이제 30이니까 여기 앞에 70이 돼야 되니까 A는 66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기 보세요. 대기는 대기에 흡수되는 게 태양 복사에서 흡수되는 게 얼마죠? 25인가요? 거기가 25. 들어온 거 25. 등호를 기점으로 좌우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로 들어온 게 지표에서 들어오는 게 8하고 21이 있네요. 8하고 2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B가 있네요. B. 이쪽에다 쓸게요. B. 요렇게가 있네요. 대기로 들어오는. 이게 다예요. 혹시 이 수준 얘기하세요. 자기는 다른 게 더 보인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더 보이질 않고 안 보여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나간 것. 대기에서 나가면 돼요. 어디로 나가든지. A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표로 88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그게? 잠깐만요. 88이. 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인다고 안경 들고 이렇게 보실 때마다 저는 왜 저러나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요. 미치겠어요.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없죠? 이게 다예요. 나간 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A가 66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빨리 더해봐. 4에다가, 그 다음에 9에다가, 50에다가, 150 단가요? 맞죠? 자, 그 다음 요거 싹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 진짜 어렵다. 21에다가 8 더하면 29에다가 29 더하면 얼마니? 4에다가, 얼마냐? 4에다가 50 반이에요. 여기만 해도. 그럼 여기가 100인가요? B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혹시 제 계산 틀렸으면 바꿔주세요. 세상에서 더하기 빼기가 제일 힘들어요. 생각보다. 차라리 이적은 틀리면, 잘못했네? 그러고 다시 하면 되는데, 한식은 틀리면 그냥 인생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표 보세요, 지표. 자, 반사된 거 따지지 말고요. 지표로 들어오는 게 45가 존재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지표로 들어온 게 88이 있네요. 됐죠? 그 다음 이게 다네요. 그 다음에 나간 거 보세요. 지표에서 나간 거. 8 있고요. 21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보이죠? 그 옆에 B하고 4네요. 더하기 B하고 4. 이렇게 나갔네요. 그러면 만나만 볼까요? 이거 합치면 얼마죠? 이거 합치면은 2니까 3에다가 5에다가 3에다가 133인가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죠? 여기 4, 8 더하기 29에다가 4 더하니까는 33에다가 B가 아까 얼마였냐? B가 100이니까는 133. 딱 맞네요. 요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단순 계산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계산하시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요렇게 해놓고 풀면은 틀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요렇게 했는데도 틀리면 봐주자.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친구가 재채기 할 때는 옆에서 크게 외쳐주세요. 재채기하는 그 순간에 중아! 크게 외치잖아요. 그럼 재채기가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참 좋고요. 재채기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자,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 A의 값은 66이니? 네, 맞아요. B 값은 100이니? 네, 맞아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시던지, 시킨 대로 66하고 100을 넣어봐서 맞는지 확인을 하시던지,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이거는 괜찮으니까. 자, 니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거는 무조건인데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 저처럼 저온인 물체가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무조건 무슨 형태로 방출하게 되죠? 적외선 형태. 그럼 이제부터는 대기에서 복사를 방출하던 지표에서 복사를 방출하던 무조건 적외선이에요. 태양에서 들어온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대부분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정할게요. 대부분이긴 해요.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고요. 지표와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는 적외선이라고 단정지구 문제를 풀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예요. 문제 푸는 데. 그러면은 니은은 이건 사실은 14번 문제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단순 지식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뭐로 고쳤어야 돼요? 적외선이에요. 여러분 자외선 아니에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다른 거예요. 자, 디귿.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양에다가 아니면 뭐 대기가 증가하니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니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증가되면요. 뭐가 증가되느냐? 여러분들 일단은요. 사실은 거기 보시면 대기가 지표로 주는 거 88이라고 써 있어요. 대기 복사. 이 88이 증가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대문자 B도 증가해요. 88하고 B에다 동그라미 두개 주세요. 88하고 대기가 지표로 주는 88하고 지표에서 대기를 주는 B라고 써 있는 거를 두 개를 동그라미 주고요. 우선 누가 먼저는 상관없어요. 온실기체가 증가한다, 온실 효과가 증가한다, 방금 동그라미 친 두 개가 증가한다. 온실 효과가 감소한다, 대기가 줄어든다,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두 개가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무작정이에요. 그냥 찌르면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러면 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B나 88은 다 무슨 형태예요? 적외선입니다. 여러분들 적외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그냥 여러분들 각인시켜주느라고 예를 들어 볼 건데 적외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적외선, 우리 지금 온도 재는 이 적외선이 이 기술이 얼마큼 대단한 거냐면요. 예전 같으면요. 예전도 아니지.
한 80년대만 되고요. 최첨단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최첨단 기술로 미국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하다못해 우리 온도도 그냥 친환경. 하지만 적외선 기술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항상 주인공은 뭔가가 쫓아가죠. 적외선 미사일이 딱 쫓아갑니다. 하지만 주인공을 심지어 비행기 엔진을 꺼버려요. 그리고는 피해요. 말도 안 돼요. 그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디귿은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겠네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냐, 주계열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AU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는 알죠? 수금, 지화, 목표, 요 순서는 알죠?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11회 20번, 11회 20번. 아니요, 11회 20번. 드디어 올 게 왔네요. 드디어 계산하는 게 왔네요. 자,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들 30도, 60도, 45도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면 답이 주어져요. 나 같으면 그리겠다. 그런데 그림 하나에다가 다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따로따로 그립시다. 왜? 하나에다 그리니까 헷갈리잖아. 설마 지금 안 온 학생들이 단체로 같이 밥 먹고 있는 건 아니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진 않죠. 어? 짝꿍 안 하고. 어? 원서 안 와? 아, 안 온대? 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 그러면, 나, 그렇게, 이게 옛날에 잘 되던 학생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럼 같이 타면 포기가 될까 봐는 그게 걱정이야. 그럼 아직 둘이 같이 밥 먹는 가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밥 먹을 때는 아닌데. 따로따로 밥 먹나? 뭐, 어쨌거나. 응. 왜? 아니, 그 밥을 먹어야지. 자, 20번 가봅시다. 자, 20번. 어려워요. 자, 그림 가는 중심별과 태양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하는 원궤도를 뭐 문제만 읽어보니까 우리가 늘 보던 거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것도 우리가 늘 보던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번 그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우리 대문자 A, B, C라고 해서 위치 표시해 놓은 게 누구의 위치죠? 행성의 위치예요. 우리는 행성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굴 봐야 돼요? 별을 봐야 돼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별과라고. 여러분들 거기다 행성 보지 말고 별을 봐라고 한 글자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잘 안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20번이죠. 시간 별로 안 남았죠? 마음 급하죠? 그럼 냅다 대문자 ABC 위치에다 갖고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 낭비 곧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그때부터는. 그럴 바엔 차라리 포기하고 딴 문제 풀고 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행성 A에 위치했을 때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 좀 하나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동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별 문제 없죠. 우리가 늘 보던 거니까 각도가 틀어져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어요. 관찰자 시선 방향이 왼쪽에 있어요. 관찰자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대로 하자면은 이쪽이다 그래야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관찰자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쭉 바라보는 이 방향이 시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시선 방향 잡아주시고요. 열십자라만 그리고 이게 질량 중심점. 그리고 궤도를 두 개 그려주세요. 하나, 두 개. 자, 바깥쪽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안쪽 궤도예요. 누구? 중심별의 궤도. 자, 그런데 대문자 A가 위치했을 때 여기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위치만 잠깐 잡을 건데 중심별은 어디 있어요? A에 있을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이래요. A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60이래요. 누가? 중심절이. 그러면 시선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얘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 공전 궤도 방향은 반시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심절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행성도 어차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ABC가 반시계죠. 그래서 ABC 방향으로 돕니다 해서 기억이가 동그랗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기억 없는 2번하고 4번을 고르시는 건 곤란해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으면 2번, 4번을 제외하고 쓰시는 거예요.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 있잖아.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넣게 되면은 뭐 5대 1, 20대 1, 30대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연대 같은 경우는 몇십 대 1이더라. 연대 논술 같은 거 조심할걸요. 연대 논술 한번 내봐요. 됐죠? 까짓 거 최저도 없잖아. 연대 논술하고 한양대 최저가 없잖아요. 가니까 이게 워터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건물이 하나씩, 매년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들이. 난 자전거가 5천 원씩만 나. 어마어마한. 야, 이거 땅집도 해보자. 우리 대학 하나 만들어서 연구대 받으면 아무도 원서 안 돼. 아, 그게 문제.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은, 자, 우리 디귿 볼게요, 디귿.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어디 B를 지날 때하고 C를 지날 때인데, 우리 B를 지날 때만 먼저 볼게요. B가 어디냐면은, 이쪽, B가 지금 45도니까 딱 가운데 여기 있어요, B가.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B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 있는 B가 중요한 거죠?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B가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B가 요 방향으로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럼 얘를 열십자로 나눠요. 열십자로 나눠서 우리는 어디 방향 속도 성분만, 요 방향 속도 성분만 따르면 돼요. 요렇게만. 우리 이제 사인 코사인 할 거예요. 각도는 45도인데 45도는 아무데나 잡아도 어차피 여기가 45도죠. 아무데나 잡아도 45도예요. 그럼 B에 있을 때 VB라고 해볼까요? VB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 코사인 45도니까는 뭐 V에 뭐 코사인 45도 하시던지 뭐 사인 45도 하시던지 아무거나 상관없네요. 근데 V가 얼마냐면은 참고로 V는 여기 있을 때가 60이에요. 참고로 V가 60. 뭐 그냥 어차피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럼 코사인 45도면 얼마죠? 1대 1대 루트 2니까는 얼마예요? 어? 뭐가? 코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아, 2분의. 루트 2분의 1 할래요, 저는. 아, 어렵지. 또 한 번 계산을 하면 돼. 나중에 계산하자. 자, 그 다음에 C가 문제인데, C는요, 여기다가 그냥 겹쳐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하나 그려줄게요. 관찰사, 시선 방향, 지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궤도 안쪽 거, 바깥쪽 거 두 개 그리는 건 똑같은데요. 문제는 C가 어딨냐면은, C가 45도로 해서 15도 더 가면 얼마죠? 60도인가요? 즉,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60도. 왜 60도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그릴게요. 얘는 여기가 60 잡을게요. 여기가 60도일 때 여기가 C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에요. 그리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십자로 나눠서 어디의 속도 성분만, 이 방향의 속도 성분만 따면 돼요. 그럼 이제 딸게요. 여기가 60도니까 어디가 60도냐?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는 30도. 여기가 60도네. 코사인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VC는 어떻게 하면 돼요? V의 코사인 60도 하시면 되겠네요. 코사인 60도면 얼마예요?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얘는 V의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V 곱하기 VC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 얼마예요? 루트 2배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맞네요. 루트 2니까는 2분의 루트 2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디귿만 계산하는 것만 지금 연습해 보실래요? 요거 디귿만. 디귿만. 요거 디귿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나 정도는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디귿 하는 것만 잠깐만 해볼게요. 디귿. 자, 디귿만 직접 해봐. 그려봐. 직접 그려봐. 이거 그려야 돼. 안 그리면 안 그려. 그려보세요. 이것만 그려봐. 딴 거 안 해보세요.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잠이 깰까? 이렇게 하자. 참참참을 하는데 나는 공격만 하는 거야. 너는 방어만 할 수 있어. 어때? 그렇게 딱 10판만 하자. 응? 맞아. 속도라 내가 봤을 때 느끼는 시선 방향에 대한 요 방향에 대한 속도만 관찰자는 수직 방향의 속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 이 방향과 나란한 방향만. 그래서 요 라인 관찰 시선 방향에 관련된 속도 성분만 따내는 거야. 요렇게. 아주 양가. 다시 자, 얘 볼게요. 얘는 요렇게 돌아. 그죠? 요게 순간 속도가. 이게 V야. 맞니? 중심별 보는 거야, 행성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원운동 한다고. 그런데 얘는 속도가 관찰자 입장에서 요 방향의 속도 성분과 요 방향의 속도 성분 두 개로 나뉘어. 벡터 분야한 것뿐이야. 근데 이 방향의 속도 성분은 내가 관찰할 수가 없어. 시선 속도는 얘만. 저거를 사인을 할지 코사인을 할지 네가 따서 하는 거. V야 저게. 제 회전 속도니까. 제 회전 속도야 원래. 응. 이해 가야 볼까인데? 음. 이거 직접 해봐야 돼. 이거 한 문제는 이거 꼭 나오잖아. 틀리니까. 이거 괜찮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뭐만 찾는다? 시선 방향만 찾는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자, 먼저 A에 위치했을 때부터 다시 할게요. A에 위치했을 때. 자, 우리 딴 거 모르겠는데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전까지 A에 위치했을 때만 다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자.